오노미치, 히로시마의 작은 해안 마을로 고대 사찰, 고양이 골목, 언덕 위 박물관을 거닐고 해질녘 바닷가에서 커피를 즐기기까지 하루면 충분한 곳. 이 영상에서는 오노미치를 혼자 여행하는 자세한 일정표를 공유할게요. 기차 타는 법, 짐 보관 방법부터 관광지도에 나오지 않는 숨겨진 구석들까지요. 예를 들면 에도 시대의 석조 우물이나 고양이 조각상으로 가득한 골목처럼요. 일정이나 예산에서 놀랄 일 없이 스스로 탐험할 수 있도록요. 그럼 이제 쿠라시키역에서 함께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오노미치 하루 탐방 여정. 저는 쿠라시키역에서 오노미치로 당일치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날씨는 선선했고 저는 JR 산요선을 타기 위해 일찍 역에 도착했어요. 기차는 약 1시간 정도 걸렸고 환승 없이 오노미치역까지 바로 갑니다. 이 구간의 티켓 가격은 편도 약 8달러였어요. 기차 좌석은 편안했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잠시 쉬었죠. 오노미치는 히로시마현에 위치한 작은 해안 도시입니다. 처음 받은 인상은 조용하다는 것이었어요. 시끄러운 교통도 붐비는 인파도 없었죠. 저는 역에서부터 뒤선덕으로 이어진 좁은 돌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에 길고양이들이 제법 많았어요. 어떤 고양이는 일관욕을 하고 있었고 어떤 고양이는 여행객을 따라가기도 했죠. 주도로에서 벗어나 작은 골목으로 접어들면 텐네이지 티안 주시 사찰로 이어집니다. 돌길은 약간 가팔랐고 길 양옆에는 이끼가 끼고 나무들이 벽 가까이에 자라고 있었어요. 사찰 입구는 단출했고 큰 절에서 보이는 웅장한 문이 아니라 낮은 돌계단과 티안주시라고 적힌 나무 간판이 있었습니다. 사찰 안은 조용했고 몇 명의 여행자들만이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죠. 규모는 작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걸어 라칸도 으로안탕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작은 건물 안에 500개 이상의 불제자 석상이 모셔져 있어요. 절에서 나와 마을 쪽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가라사와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였어요. 작은 가게였고 오래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으며 전통적인 아이스크림 맛 몇 가지만 판매하고 있었죠. 다 먹고 나서 저는 오노미치 시립미술관에 들러들었습니다. 이 미술관은 센코지산 언덕 꼭대기에 위치해 있으며 로프웨이와 센코지 사원 근처에 있어요. 미술관으로 가는 길은 나무로 둘러싸인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했고 가을에는 붉은 단풍잎이 언덕을 덮어 아름다울 것 같았어요. 미술관 건물은 안도 다다오 건축가가 설계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회색 콘크리트 톤과 커다란 유리창, 그리고 탁 트인 구조가 특징입니다. 본 전시장에 들어가자 할 일본 작가들의 현대미술과 사진 전시를 몇 점 볼 수 있었어요. 어떤 고양이는 계단에서 일관욕을 하고 있었고 어떤 고양이는 관람객의 발치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오래 머물지는 않았고 전시를 한 바퀴 본 뒤 밖으로 나가 잠시 쉬었습니다. 미술관을 나온 뒤 저는 센코지 언덕 바로 아래에 위치한 로프웨이 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왕복 티켓은 500엔, 약 3.3달러였고 건물 안에 작은 창고에서 구입했어요. 로프웨이 캐비는 작아서 한 번에 15명 정도만 탈 수 있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오노미치 시내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언덕을 따라 층층이 쌓인 붉은 기와 지붕, 그 사이의 나무들,
그리고 멀리 반짝이는 세토네에까지요. 더 멀리에는 작은 화물선과 지역 페리가 섬 사이를 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꼭대기에 도착한 뒤 저는 센코지 사원을 방문했어요. 천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사찰로 커다란 바위 절벽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원은 크지는 않지만 인상적인 자리에 있어요. 한쪽은 바다를, 다른 쪽은 산을 마주하고 있죠. 그곳에는 나무 소원 폐해와 벚나무 염주가 처마 밑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 후에는 문학의 길이라는 산책로를 따라 내려왔어요. 사원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돌길입니다. 길 양쪽에는 오래된 이끼 낀 돌담이 있었어요. 어떤 곳은 주택의 벽이었고 어떤 곳은 언덕을 지탱하는 옹벽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고양이 몇 마리를 봤습니다. 어떤 고양이는 길 한복판에, 어떤 고양이는 마을집 문 앞에서 자고 있었죠. 점코쯤 저는 고양이 골목을 방문했어요. 언덕 중턱에 있는 좁은 돌길로 오래된 주택가와 산책로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도자기, 고양이 조각상, 벽화, 카페, 공예 가게들로 유명하죠. 하지만 월요일이라 그런지 많은 카페와 공방은 문을 닫았고 꽤 조용했습니다. 고양이 골목에 들어가기 전 저는 텐네이지 사찰 근처 골목 입구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이곳은 일본식 간단한 식사를 제공했는데 화려한 식사는 아니었지만 맛이 좋았고 오후 내내 걷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주었어요. 골목에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지만 저는 여전히 돌아다니며 몇몇 열려있는 작은 기념품 가게에도 들렀습니다. 대부분 엽서, 열쇠고리, 고양이를 모티브로 한 수공예 도자기를 팔고 있었어요. 골목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관광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돌담 옆에 위치한 오래된 석조 우물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는 덩굴이 감긴 낡은 석조돌이 신사 입구에 문가 있었어요. 조금 더 걸어 들어가자 골목 깊숙한 곳에 또 다른 작은 신사를 발견했어요. 그곳의 성문은 정사각형 화강암 블록 36. 오후 4시쯤 저는 마을 동쪽 언덕에 위치한 우시토라 신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오노미치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 중 하나로 9세기에 세워졌습니다. 입구는 오래된 석계단으로 되어 있고 낡은 목재 돌이 문을 지나게 됩니다. 간단한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종 아래에는 기부함과 소망을 적는 에마, 나무판가 걸려 있었습니다. 신사마당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수령 약 900년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녹나무였습니다. 그 옆에는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낙엽철이 되면 마당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 것 같았어요. 신사를 나서며 저는 다시 마을 중심가로 내려왔고
바닷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때쯤에는 공기가 선선해지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페리터미널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발견했는데 바닷가 제방 바로 옆에 야외 테이블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오노미치역 근처의 작은 식당인 저는 따뜻한 우동과 소금에 구운 고등어를 주문했어요. 두 가지 모두 단순하지만 저녁 식사 후 저는 역으로 돌아가 짐을 찾고 오후 우륙식성이 30분쯤 오사카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에 앉아 있자니 하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섬에도 못 갔고 여러 작은 가게도 놓쳤으며 많은 골목길도 아직 못 걸어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용한 경사길을 걷고 이끼 낀 숨은 사찰들을 방문하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우동을 먹고 해질녘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신 추억으로 가득한 오노미치 하루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여행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에게 기차 타는 법, 짐 보관법, 하루 안에 들를 수 있는 장소들, 미술관, 고사찰, 지역 식당,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들까지 전부 명확히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만약 이 여행 브이로그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직접 따라가기 쉬운 진짜 여행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